정군년 앤 만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페이크뉴스와 날조 조작 공장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계 사람들의 방북 실태 언론들의 가짜뉴스 보도 사례와 페이크뉴스의 날조 조작 공장을 판단하기입니다. 먼저 전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의 방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홍석현은 중앙일보의 대북 문제를 한겨레 쪽으로 바꾸고 방북을 추진한 이유로 98년 9월 23일 고대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에서의 강연에서 1994년 김일성 조문 파문 관련해서 DJ와 서너 시간에 걸쳐서 요담을 하였으며, 그 결과 북한과 관련하여서는 1991년 12월 31일 체결된 남북간 합의하의 남북 기본 합의서 정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현실성 있는 자세라고 판단을 하였으며, 중앙일보의 대북 노선을 한겨레 쪽으로 설정하였다고 설파하였습니다. 또한 사설과 칼럼 등을 통해서 이를 실천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는데 처음에는 중국과 조선족을 이용하였으나 별로 성과가 없었고, 일본 쪽의 유력 인사와 연결되어 마침내 한국 언론인 중 최초로 방북을 하였으며 97년 7월부터 98년 9월간 4회, 그리고 금년 9월달 또 한 차례 방북을 하는 등 5회에 걸쳐서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98년 고대 강연에서 방북 소감으로 가장 놀란 점은 북한의 그들이 남한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파한 바가 있고, 당시 이종옥 북한 아태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안목과 식견을 보여줬다. 마치 우리나라의 어느 유명한 언론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고 강조한 바가 있으며, 방북을 통해서 노동신문사를 방문을 하고 언론인의 밤 행사 등을 통해 체제는 달라도 사람 자체는 신문쟁이로서 똑같은 속성을 엿보았다고 강조하고, 또한 노동신문의 3대 사업을 제시하였으며 한국 언론인들의 대북 보도 자세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였는 바, 북한 사람들도 이제는 기사를 잘못 쓰면 바로 사장실에 항의 전화를 해대는 우리의 독자처럼 여겨야 한다. 북한에도 이제는 뉴스의 객관성과 공정성과 같은 잣대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북한 실정에 맞지 않는 행태도 표출하였습니다. 동아일보사 사례입니다. 동아일보사에서는 98년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당시 회장 김병관과 신문본부장, 기자 등 7명이 북한을 방문하였습니다. 목적은 금강산 개발 예정지구 시찰과 언론 교류를 포함한 양측의 협력사업에 관해 협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병관 회장은 한양만찬회에서 북한을 우리와 동등한 실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연설하였으며, 특히 1937년 6월 4일 식량 약탈에 불과했던 보촌보 사건을 호외로 보도하는 동아일보 기사 보도지면을 순금 제작한 모형물을 선물로 제공하였다. 북한 보촌보 사건은 김일성의 획격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날조 선전하는 대표적 사례이기도 합니다. 언론사 사장단 방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8월 5일부터 12일간에 걸쳐서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인솔하에 언론사 사장단 46명이 방북을 하였습니다. 이 같은 방북에 대해 고려대 임상원 교수는
많은 언론사 대표들이 무리를 지어 가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이번 방북의 목적이 취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는 등으로 맹렬 비난한 바도 있습니다. 남북 간에는 언론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하였던데 사실상의 남북 보도 지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김정일, 반북한, 반합, 반민족 보도를 금지하였는 김정일을 위원장으로 극진 예우하는 깃털을 마련해준 반면에 북한은 우리를 향해 남조선 반역 정권, 독재 정권, 계례 패당 정권 등 극렬 비방도 일삼고 있어 우리는 비판도 정전 요구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사실상 남쪽 언론사들의 북한에 대한 항복 문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박지원은 김정일에 대해서 매우 스마트한 사람이 대화를 나눠보면 아는 게 굉장히 많고 국제사회의 동정이나 한국 사회의 이슈에 대해서도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 두뇌 회전이 빨라 대화를 할 만한 사람이라고 극찬한 바가 있으며 2011년 12월 17일 사망과 관련해서는 갑작스런 그의 사망 소식은 내게 큰 충격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최순실이가 소위 K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으로 간 사람이 알고 보니까 최순실이가 자주 다니던 마사지 센터의 장이었다. 그래서 무슨 마사지사였던 것처럼 기사가 나왔는데 그 장본인이 바로 김의겸이었습니다. 16년 9월 20일 대기업 돈 288억 거둔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이라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 일면 톱 단독 기사가 대표적입니다. 최순실이란 인물을 처음 등장시킨 소위 단핵 정변 과정의 첫 보도로 꼽힙니다. 최 씨가 자신이 다닌 마사지 센터 원장을 K스포츠 재단 이사장에 앉혔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단골 마사지란 단어를 전면에 세워 정동춘 전 이사장을 부적절한 마사지업소 주인 또는 마사지사로 착각하게끔 했다는 지적. 그러나 실상 마사지 센터로 명명한 곳은 운동기능 회복센터였고 김 대변인 스스로 최 씨가 치료와 상담을 받은 곳이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정동춘 전 이사장은 체육교사, 사회체육학과 교수, 영양학, 운동처방 전문가 이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문창극을 친일파 민족 폄훼자로 만든 KBS의 보도 가짜였습니다. KBS의 보도 제목이나 인용 문구의 배치 순서를 살펴보면 국민들로 하여금 문창극 후보자는 민족을 비하하고 친일 사관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KBS 기자들이 문제 삼은 문창극 후보의 강연 전체를 살펴보면 본질적인 내용은 일본의 지배를 옹호하거나 민족을 비하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뇌가 구멍이 송송 뚫린다. 온갖 괴담이 흘러나오면서 이명박 대통령 퇴진 구호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2008년 4월 29일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 방송으로 대한민국이 광우병의 공포와 불안감에 빠졌고 당시 방송에 호도된 국민들은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이른바 촛불 집회를 열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방송이 내보낸 한 편의 가짜뉴스가 사실상 광우병 파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주저앉은소와 광우병을 연관시켜 보도한 내용으로 당시 PD수첩은 미국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영상 중 비틀거리는 소를 자료화면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어 PD수첩은 비틀거리는 소 영상과 함께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한 관계자와의 인터뷰 자막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상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해당 관계자는 데일리 카우, 즉 젖소라고 말했지만 PD수첩은 자막에서 이런 소라고 내보내며 마치 광우병에 걸린 소가 도축된 듯한 인상을 준 것입니다. 2016년 탄핵 당시 이 미 대사관이 최순실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씨를 러시아 라스푸틴에 비유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었던 중앙일보 이철재 기자와 또 미 대사관이 이 촛불 집회 소등 행사에 동참했다고 보도했던 6.16 기자를 이세영 기자가
고발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JTBC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세월호 참사 당시 있었던 가짜 인터뷰를 먼저 윤희성 기자가 고발해드립니다. 두 가지 가짜 뉴스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손석희 사장은 알파 잠수 기술공사 이종인 대표가 다이빙배를 이용하면 20시간 연속 잠수할 수 있어 수색 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짓 주장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했습니다. 또 손석희 사장은 정부의 요청으로 구조 작업에 투입됐던 민간 해양공사 전문업체인 언딘마린 인더스트리가 고의적으로 시신 수습을 지원했다는 강대영 씨의 일방적 주장을 역시 검증하지 않고 방송했습니다.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특혜성 부동산 거래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조선일보에 대해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JTBC 손석희 앵커의 가짜뉴스 하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탄핵 사태 당시 JTBC의 손석희는 이른바 최순실의 태블릿 PC 보도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확산시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능과 최순실의 국정운영이라는 이미지를 조작했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 중반 이후의 십상시 프레임, 세월호 침몰 사건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공격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박근혜 정부 흠집내기에 주력했던 대다수 한국 언론은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이후 본격적으로 박근혜 정권 무너뜨리기에 나섰습니다. 당시 손석희의 JTBC는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온갖 종류의 대통령 문건을 받아 기정사실화한 듯한 보도를 끊임없이 내보내 JTBC가 만든 프레임에 휘둘린 다른 신문이나 종편들도 가세했습니다. JTBC의 교묘한 말장난과 다른 언론의 추종 보도 영향으로 문제의 태블릿 PC는 문서를 수정할 기능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금도 상당수 국민은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대통령의 문건을 받아 수정하는 등 국정농단을 했다고 잘못 인식하게 됐습니다. 다음 중앙일보 인팟 카드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촛불 시민을 빨갱이로 몰아가는 예비군 안보 8년째 이어진 예비군 안보 교육 누가 하나 봤더니 지하로 각각 보도를 하였는 바 시위를 통해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일부 세력들이 있다. 여러분은 이 같은 선동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보도를 접한 성우안보전략연구원에서는 황당한 기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언론정제위원회에 제소를 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한 중앙일보에서는 기사를 대폭 수정하면서 카드 뉴스는 삭제하겠다는 제안을 해왔으며 이를 성우안보전략연구원에서 수용함으로써 일단락되었습니다. KBS에서 보도됐던 이승만 대통령의 6.25 전쟁 당시 일본 망명정부 수립 시도, 이 가짜 보도에 대해서 오늘은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는 2015년 6월 24일 이승만 정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일본의 망명정부 수립 시도라는 제목으로 이른바 단독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같은 날 KBS의 인터넷판으로는 단독 이승만 정부 일본 망명 요청설 사실이었다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망명 요청설을 기정사실화하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KBS는 다음 날인 6월 25일에도 전쟁통의 지도자는 망명시도 선조와 이승만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내보내며 이승만 대통령을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피해 북쪽으로 도주했던 조선 14대왕 선조에 빗대며 부정적 인식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같은 KBS 보도들은 공영방송 KBS의 공신력과 파급력의 힘이 국민인식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특히 전쟁 발발 이틀 만에 이승만 정부가 망명을 타진했다는 내용은 KBS의 공신력에 힘입어 사회인사 등을 통해 확산됐고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이 터지자마자 자기 목숨만 챙기려 한 비겁자이자 친일인사라는 왜곡된 이미지를 쉽게 조성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잘못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채널A의 최순실 대통령 전용기 탑승 관련 오보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변 당시 종합편성 채널 채널A는 JTBC 보도 이후 본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엮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데 가세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채널A는 명백한 대형 오보와 확인할 수 없는 일방적 과장 보도를 잇따라내는 치명적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15일 채널A는 지금부터 아무런 공식 직함도 없는 민간인 최순실 씨가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를 무시로 타고 다녔다는 의혹을 전해드린다며 김남준 기자의 최순실 대통령 전용기 동승 증언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최순실을 봤다, 해외 순방에 동행한 것으로 안다라는 확인 불가능한 청와대 관계자의 마디가 전부였지만 채널A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한 외교, 안보, 대외 경제 정책에까지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는 과도한 해석도 제기합니다. 당시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의전비서실과 경호실에
채널의 탑승자 명단을 확인한 후 채널A의 탑승자 명단에 최순실은 없다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1호기에 탑승하려면 보안패가 필요하고 비행기 어디에서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있을 수 없을 뿐더러 70여 명의 취재기자들의 좌석문을 지나다녀야 하는 비행기 구조상 동승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채널A는 보도 전 이와 같은 청와대의 설명을 듣고도 그대로 의혹만 보도했습니다. 현재 최순실 대통령 전용기 동승 증언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채널A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고 있으며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에서도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공식적인 해명이나 사과 없이 기사를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소위 말하는 올림머리를 하느라고 무려 90분을 허비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던 한겨레 신문의 하허영 기자를 고발합니다. 한겨레 신문은 2016년 12월 7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세월호 가라앉을 때 올림머리 하느라 90분 날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박영수 특검과 문재인 정부 검찰의 수사에서도 명백한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 당일 대통령의 머리 손질이 비교적 빨리 마무리됐다며 평소에는 머리 손질과 화장에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날은 20분에서 25분 정도 만에 끝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한겨레의 해당 기사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사흘 전 보도됐습니다. 한겨레 보도 다음날 리얼미터는 국민의 67.4%가 탄핵 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관련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결국 세월호 7시간 문제가 포함된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압도적으로 가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예명은 길라임이다. 지난 2016년에 JTBC는 박근혜 대통령이 차움병원이라는 곳에 VIP를 이용하면서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썼다. 길라임은 당시 인기 드라마의 여주인공의 이름이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드라마만 보는 이 드라마 광인 것처럼, 이 국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호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2017년에 특검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렇게 길라임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미지를 더 씌우는 이런 작업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건강센터로 알려진 차움 방문을 숨기기 위해 2010년 방영된 SBS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여주인공 길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했다는 내용의 전 차움 관계자의 인터뷰를 사실 여부 확인 없이 내보냈습니다. 차움을 드나들었다는 해당 보도는 명백한 허위 보도였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은 1997년 6월 19일자 일면 톱에 기무사 학원 사찰 여전 제하로 정력 출범식 때 4개 대학에 180명을 투입 정보를 수집했다는 요지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에서는 학원 사찰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조작, 날조된 기사임을 확신하고 범인 색출을 위한 수사활동에 착수하였습니다. 약 1년 후인 98년 6월 16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조작된 기사임을 밝혔고, 이를 알게 된 한겨레 신문은 정정 및 사과 보도를 하였습니다. 한편 당시 기무사에서는 해당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 준비에 돌입하였고, 해당 비용 마련을 위해 고위 간부 대상 일정 금액 이상을 객출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에 착수하였으나 이유 미상으로 중도 포기하였는 바 정치적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지금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1년의 과정을 유심히 관찰해왔던 당시 시사저널에서는 한겨레의 학원사찰 오보 사건 제하로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한 청년의 도덕성 부재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공적인 기능을 하는 언론기관이 체제 수호 세력은 무조건 틀렸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자신의 실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정한 보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언론계의 반응이다라고 비평한 바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짜 뉴스, 날 조작 공작은 과연 어느 언론이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